어떻게 이걸 자산 배분해서 넣을지, 보험은 도대체 뭘 넣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급여가 올라가지고 70만 원의 여유자금이 생겼다, 100만 원의 여유자금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코멘트가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연금을 넣고 있는데 TDF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은행에서 그 여러 가지 광고 내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자기 은행이 무슨 자산관리 쩐다고 지금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을 은행 앱을 써가지고 자산관리가 됐냐고요? 아니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고요? 아직 은행이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거기다가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농업이라고 하는 좀 더 특별한 실물 자산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컬리는 되는데 왜 농협은 안 됩니까? 컬리는 되는데 왜 농협은 안 되냐고요? 이런 것들은 좀 각성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되면 인플루언서라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콜라보의 느낌들이 보이냐? 아니잖아요. 지금 농협은행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농협은행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보다 팔로워 수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도처에 깔렸습니다. 그리고 먹거리라고 하는 어떤 컨셉으로 놓고 봤을 때 뭐 찌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박꿈남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연계할 수 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리스크 지면서 그걸 사실 안 하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실입니다. 근데 현실을 그대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면접이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면접을 통과하는 것이지 농협을 다 바꾸고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그거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면접 때는 그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를 얘기하는 거일 뿐인 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원래 하던 거 얘기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럼 디지털 역량이 뭐냐 물어봤을 때 그 앱에 고객님에게 필요한 그 좀 콘텐츠를 같이 고민할 수 있다고 역량을 나눠주고. 아니요. 본인이 컨텐츠를 고민하는 게 있고 학교에서 그런 뭐 캡스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했었다고 한다면은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그냥 고민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고민은 나도 할 수 있지 이렇게 하겠죠. 고민을 과거에 했었던 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럼 캡스톤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한 겁니다. 대신 컨텐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너 캡스톤 뭐 했는데? 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만 마련해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유튜브에 가서 영상을 하나 보시는데 자 여기서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 CBDC를 발행하게 되면 이거는 법정화폐입니다. 그러면 종이화폐하고 혼용을 하다가 종이화폐가 예를 들어서 없어진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된다 칩시다. 그럼 모든 걸 컨트롤하는 건 누굽니까? 중앙은행이거든요. 근데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 대민 업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시중은행에다가 위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이런 기능들이 중앙은행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시중은행이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지급결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별로입니다. 별로 잘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지급결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급결제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후불 결제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결제 수수료를 직접 안 내잖아요. 외국은 일본에 가시면은 일본 갈 때 현금 받고 가셨죠. 왜 현금 받고 가셨어요? 카드 쓰면 되지. 일본은 카드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를 사용자가 직접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카드 수수료를 할부를 결제하지 않고서 이 일시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안 내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씁니다. 뭐 보고서를 보면은 후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행이 그대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이 선불을 충전해놓고 지급결제를 하는 그런 방식들, 계좌 기반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거 딱 2개 있습니다. 2개가 뭐냐? 하나는 이거요. 스타벅스 앱에 선불 충전해놓고 쓰잖아요. 스타벅스 티머니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충전하는 것 중에 좀 흥하고 있는 거는 네이버 그 다음에 쿠팡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도 좀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알리바바 다 뺏긴 거긴 하거든요. 충전해두면 베네핏을 주잖아요. 5% 정도. 차라리 예금하는 것보다 여기 넣어놓는 게 더 이익이에요. 어차피 그 돈 쓸 거면. 그거 말고 성공한 게 없어요. 지급결제로.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은행이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CBDC 보고서를 단 한 개라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보고서를 제가 읽어보라고 요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요구도 하지 않겠지만 그 유튜브에 보시면